7조의 자율주제 발표를 맡은 오성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제 대상인 날개 세 종류의 형상 변화를 통한 양항비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선행조건, 받음각 비교, 주날개 형상, 수평날개 형상, 수직날개 형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주어진 F-22 전투기 모델입니다. 전투기 옆 가장 큰 날개가 주날개이며 그 뒤에는 함께 있는 수평날개, 그리고 전투기 꼬리 쪽에 있는 수직날개가 있습니다. 각각 2개씩 총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날개의 역할입니다. 주 날개는 항공기를 공중으로 뜨게 하는 힘인 양력을 만들며 안정적인 자세로 비행하고 착륙하기까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 꼬리 날개는 항공기의 상하 조절에 도움을 주며 주 날개와 마찬가지로 양력을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수직 꼬리 날개는 항공기의 좌우 조절에 도움을 주며 기수가 주행 방향과 정렬되도록 도움니다. 본 연산에서 쓰이는 F-22에서는 감속용 브레이크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주어진 초기 조건은 고도 3,500m, 속도는 마하 0.9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 3,500m에서의 공기의 밀도는 0.8633kg/m², 압력은 65,759 p 그리고 온도는 265.41K입니다. 하지만 본 연산에서는 마하 속도를 1켈빈에서 이렇게 1켈빈에서 일반화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1켈빈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기 조건대로 오픈폼에서 설정한 사진입니다. 압력은 65,759, 그리고 온도는 1켈빈, 마지막으로 밀도는 0.8633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받음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에서 받음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받음각이란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불어오는 바람을 물체가 맞이하는 각도입니다. 이 받음각에 따라서 기체의 양력과 항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저번 연산에서는 받음각을 없이 연산을 진행하였더니 양력이 음수가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받음각을 3도, 4도, 5도로 나누어 연산을 진행했습니다. 받음각 설정 과정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센터 오브 매스를 이용해서 주날개의 무게중심을 표시하였으며 무브와 로테이션을 통해 각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도 설정 이후 기체와 닿지 않는 분리된 부분을 날개의 위 서페이스를 드래프트하여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받음각 3가지의 최종 형상입니다. 순서대로 받음각 3도, 받음각 4도, 그리고 받음각 5도의 형상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경우를 연산한 결과입니다. 받음각의 크기가 큰 순서로 양항비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연산과는 달리 양력이 모두 양수로 매우 잘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 날개의 형상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를 최소한으로 날카롭게 변화해 보았습니다. 주 날개의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가 얇아진다면 들어오는 공기와 빠져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도 최대한 얇은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인 날개의 베이스는 받음각 5도의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를 날카롭게 형상 변화한 모델링입니다.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의 두께 최소화 형상의 연산 결과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베이스 모델보다 양항비가 큰 폭 감소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력이 음수로 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원인이 날개의 전체적인 두께가 얇으면 에어포일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되고 결국 압력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시간이 지난다면 압력 차이가 없어져 결국 추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날개를 유선형으로 바꾸어서 최대 두께를 증가시켜 보았습니다. 날개의 에어포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유선형 형상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일반 여객기 및 비행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날개의 베이스는 받음각 5도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유선형으로 변화시킨 날개 형상입니다. 유선형 날개의 형상, 양항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모델보다 양항비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학력은 베이스 모델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양력이 오히려 더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원인을 찾고자 유선형 날개의 압력 파라뷰를 보았습니다. 10초일 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날개 위판이 날개 아래판보다 압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초일 때를 보시면 유선형의 머리 부분은 압력이 확실히 위판보다 낮지만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뒤쪽 부분은 오히려 위판이 압력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은 단면의 유속을 글리프한 결과입니다. 표면 부분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이 부위로 인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스냅피 핵심 메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주 날개 형상에 연산한 세 가지 모델의 단면입니다. 베이스 모델, 트레일링 엣지와 리딩 엣지를 날카롭게 한 모델, 다음으로 유선형 모델입니다. 두께가 가장 두꺼운 유선형 모델의 두께는 3.221mm이며 두 번째 모델의 두께는 1.89mm입니다. 다음으로 수평 날개 형상 변화입니다. 수평 날개의 경우 크기를 확대 및 축소하면 면적에 따라서 양력을 많이 받으므로 면적이 크면 양항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날개의 베이스는 받음각 5도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크기 변화에 따른 형상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의 경우 면적이 244.883mm², 축소시킨 모델의 면적은 135.321mm², 확대시킨 모델은 320.46mm²입니다. 면적을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해보았지만 눈에 띄는 연산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면적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제한을 약간 초과하여서 연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연산 결과 오히려 크기가 큰 모델은 양항비가 베이스 모델보다 감소하였지만 축소 모델이 오히려 양항비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꼬리 날개의 면적은 기체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항력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학력 그래프입니다. 확실히 사이즈를 증가시킨 모델의 학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면적은 학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양항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직 날개 형상 변화입니다. 수직 날개가 수평 방향으로 꺾인다면 양력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쪽, 바깥쪽 꺾인 현상을 제작했으며 기본적인 날개 베이스는 받음각 5도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수직 날개에 꺾인 수평 방향 날개 또한 4도와 5도의 받음각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받음각을 적용한 모델의 형상입니다. 첫 번째로 수직 날개를 안쪽으로 꺾은 형상입니다. 받음각을 4도, 5도로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날개를 안쪽으로 꺾은 형상의 결과입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보다 두 가지 안쪽으로 꺾은 모델들의 양항비가 모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깥쪽으로 꺾은 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받음각을 4도, 5도 두 가지 설정했습니다. 바깥쪽으로 꺾은 형상의 결과입니다. 안쪽으로 꺾은 모델과 달리 양항비가 베이스 모델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 날개의 형상의 경우 안쪽으로 꺾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꺾는 모델이 양항비에 더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7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